자녀들에게 세계 무대로 진출하라고 하는 것은 곧 재외동포, 재국민이 되라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재외동포 문제와 연결하지 않는다. 이른바 잘 나가는 인물은 한국인, 나머지는 동포라는 불편한 국민정서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네, 이 이야기는 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8일 내일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우성 이사장, 이 재외동포 출신으로 최초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죠. 그때가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벌써 한 3년 가까이가 되는데요. 그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는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이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이 국정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은 지난 3년 동안의 활동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한우성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이 내일신문이 그 인용한 부호로 말한 그 부분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초연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750만 재외동포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급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인데 이는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세계 무대로 진출하라고 하는 것은 곧 재외동포, 재국민이 되라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재외동포 문제와 연결하지 않는다.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인 인물들이 많다. 학생과 기업 등 이들의 삶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외동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른바 잘 나가는 인물은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동포라는 불편한 국민정서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해방전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 88 올림픽, IMF 위환 위기 등 한국사회의 변곡점에서 재외동포들의 활동은 빠지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을 잊은 적이 없고 위기가 닥치면 앞장서서 참여를 했다. 한국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15억 달러를 모았다. 제1동포들이 위한 국채 발행과 모금에 이 한국으로 보낸 돈이 20억 달러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도 재외동포의 희생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시선이다.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달렸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22년 국정교과서에 한반도 미래 평화 통일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750만 재외동포들과 삶과 활동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 재외동포 교육, 즉 교과서 수록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8일 그 내일신문에 게재된 한우성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 기사를 읽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왜 어째서 이 교과서에 재외동포 용어 수록을 주저를 하는가? 이 한우성 이사장은 이 재외동포 출신입니다. 즉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서는 이 최초로 재외동포 출신 이사장이라 관심을 모았는데요. 2017년 10월 이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 중 하나가 이 재외동포 용어를 국정교과서에 수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대국민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초중등학교 교과서든 중고등학교 교과서든 간에 이 재외동포 용어가 기술되어야 하고 그리고 재외동포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우성 이사장은 이 재외동포 출신이긴 하지만은요, 1956년 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대학을 다 한국에서 다 마치고 198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초중고 고등학교 뭐 대학 과정의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내일신문이 6월 8일날 보도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750만 재외동포 교과서에 그들의 존재는 없었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 편집자 줄을 한번 읽어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 하지만 헌법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재외동포의 존재는 평가절하되거나 지워지는 분위기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특수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의 활동과 역할은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 한국 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클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 이게 한우성 이사장과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내일신문이 편집자주로 이렇게 기사 제목 밑에 단 내용입니다. 좀 요약 취약해서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한우성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이 재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이 초중고 국정 교과서를 전체 통틀어서 먼저 수집해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성 이사장은 이 수많은 교육계 인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국회를 드나들면서 겨우 지난해에 이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 관련 용어 단 6군데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쳤다는 것이죠. 지난 3년 가까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 그나마 그래도 6군데의 재외동포 관련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한국인들은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우성 이사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실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000년도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그래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 갖고 나름대로 기사를 쓰고 활동을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재외동포 관련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조금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려인, 이 조선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외동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고려인 하면은 고려 사람, 고려시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고, 우리하고는 뭔가 이 한국 사회하고는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조선족이라고 하면은 물론 국내 언론에서도 숱하게 많이 이 조선족에 대해 기사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내국인들 거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또 한국에 한 8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식당 건설 현장 거의
없는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거의 부대끼면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이 조선족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뭐 재동포로서의 인식보다는 이 중국 사람, 그리고 한국에 돈 벌러 온 뭐 외국인 노동자, 또 뭐 심지어는 뭐 영화라든가 이런 매스컴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건지요. 무섭고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험악하고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조선족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동포라고 하면은 선뜻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 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물론 이런 것이 한국인,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려인 조선족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우성 이사장 정말 뭐 한국인들은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 참 저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에 이 한우석 이사장이 3년 동안 노력해서 한 6군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 재동포라고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 된소리를 맞고 이 삭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어떤 사연인지 그 내용도 이 인터뷰 내용에 게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시인 윤동주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윤동주 시인, 뭐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잘 아는 분이죠. 연변 용정에서 태어났고요. 아주 민족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성 이사장은 윤동주 시인을 그 재외동포 시인이라고 이렇게 붙이자. 이렇게 해서 저는 재외동포 시인으로 교육부에서도 붙이는 거를 적시하는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터지자 이 언론과 정치권, 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 이전 이 특정 인물의 이 재외동포라고 이렇게 기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이 동북공정에 이용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는 소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삭제를 이제 주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교육부는 즉시 이 초동 국정교과서를 수정 검토로에 들어갔고요. 수정보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관계 부처와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추동 국정교서 재동포 기수관 11건에 대해서 이 수정 보완 검토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재동포 시인 윤동준을 이제는 뭐 시인 그냥 윤동주로 고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속에 수록된 도산 안창호에 대한 기술도 이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것은 이 연설문을 소개할 때에 그 주석으로 이 안창호 선생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재동포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다. 여기에 이제 재동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8월 보급하는 교과서에는 삭제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재동포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분명히 재동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왜 재외동포라는 이 용어를 붙이는 것을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꺼려하게 될까?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 이유를 또 정확히 이유를 또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한우성 이사장의 소회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단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이 독립운동가를 펼치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동포냐 아니냐, 그래서 이런 논쟁에 이제 휘말려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거나 또 이름이 알려진 인물, 이 사람들 앞에 이 재동포로 표기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지우는 그런 좀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해방 이후에도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이 한국인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이 학생가, 기업가들 이들의 이 삶과 활동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역시 이 재동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한우성 이사장은 이 한국 사회에서의 재외동포 개념, 이 한국인과 외국인의 중간쯤에 놓여 있는 어떤 이런 사람, 그런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포라는 개념을 한민족의 정체성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동포라는 개념을 이 한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 거기에서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 중간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붙이면은 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저변에 그냥 깔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안창호, 김자진, 홍범도 이런 인물 앞에 이 재동포라는 용어를 붙이면은 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처럼 인식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봐도 이 한우성 이사장처럼 이 재동포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과서 수록 문제를 이렇게 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재동포 출신 이사장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더더욱 이 국정교과서에 재동포 용어 기술 등 수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그래도 그 결과 6군데 이 재동포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동포에 대한 미묘한 인식 때문에 이미 재동포로 기술되었다가 이제 삭제되는 이런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우성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이면 3년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물론 저는 연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동포 재단을 연임으로 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재동포 재단 한우성 이사장님이 연임이 안 될 경우 이 재동포 용어를 이 국정교과서에 수록하는 이 움직임도 탄력을 많이 잃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앞서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재동포 교과서 수록, 이것을 이루려면 좀 더 폭넓은 민간 차원에서의 이 교과서 수록 필요성을 어필을 하면서 이 지속적인 인식 개선 운동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저는 그런 활동을 전개할 만한 민간 단체가 있느냐, 또 재동포 단체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우성 이사장 홀로 재동포 재단에서 이 재동포 용어를 국정교과서에 수록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좀 이것이 좀 먹히려면은 민간 단체 차원에서 또 재동포 관련 이런 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목소리를 함께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 내일신문에 게재된 한우성 재동포 재단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 기사를 읽고선
이 재해동포 용어, 이 교과서 수능 문제와 관련돼서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많은 또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